작년 2025년 8월 15일 자정이 막 넘은 시각 서울 구로구 남북요도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지 꼭 240이 일째되는 날이었는데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 자리에서 출소하는 사람이 꺼낸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제3연느 복권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엥? 이게 뭔 소린가요? 나오자마 하는 소리는 반성이 아니고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출소를 역사적 사건으로 자평을 하죠. 자, 그 사람이 바로 조국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국회의원직을 잃었으며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조국이 평택 유권자 앞에 다시 서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가 유권자 앞에서 꺼낸 말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한 말이죠. 공정한 사회라면 그래야 하죠.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정작 본인한테는 그 기준을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욕먹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본인 빼고가 아니라. 조국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시절부터 그는 일관된 말을 해왔는데요. 부동산은 공공재입니다. 토지공 개념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강남 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야 합니다. 진보 진영에서 가장 선명한 부동산 개혁론자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 바로 조국이죠. 2019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조국 혁신당 대표 시절에도 그 말은 변하지 않았었죠. 토지공 개념은 저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엊그제 TV 토론장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공공성을 위해서라면 사유재산권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오니 이건 사회주의 국가 아닌가요? 라고 물으니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죠.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조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진보적 원칙주의자, 불평등에 맞서는 법학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그토록 외쳐온 기준이 정작 본인 앞에서는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토지공 개념을 그토록 외쳐온 조국은 강남 불패를 깨겠다던 사람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수십 년째 한 번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1981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이 아파트를 지금까지 끝까지 가꾸고 있는데요. 그것도 재건축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 재건축 완료 후 발생하는 시세 차익, 이게 바로 조국 본인이 그토록 비판해온 부동산 불로소득 아닌가요? 토론장에서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이 정확히 이걸 물었습니다. 금싸라기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뭔가 이제 위화감을 조성하시는데 지금이라도 판매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지금 그냥 굳이 판매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제가 일반 지금이라도 파실 수 없는 건가요? 자, 그러자 조국의 답은 이랬습니다. 굳이 팔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공공성을 위해 사유재산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엄격한 기준은 그게 국민들한테만 적용되는 겁니까? 토론장에서 직접 물었더니 조국은 이렇게 답했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엥? 그런데 본인 집은 팔지 않겠다고? 나는 괜찮은데 국민들은 안 된다고 대놓고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요. 지난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3부는 조국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확정했죠.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였는데요. 그 핵심에 자녀 입시 비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 나온 확정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딸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의사가 없었는데도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서류에 제출했고요.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에서는 조국 부부가 시험 문제를 나눠 풀어 자녀에게 전송했습니다. 토론장에서 황교안 후보가 이 사실을 하나하나 묻자 조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억울해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고 말이죠. 참 속이 뒤집어집니다. 아니, 공정을 외치는 사람이 본인 자녀에게는 공정과 정반대의 꼼수를 썼다는 게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겁니다. 그것도 스펙 한 줄을 만들기 위해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평범한 청년들이 경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조국이 그토록 비판해온 부모 찬스, 인맥 찬스를 본인이 직접 활용한 구조였죠. 지금으로 치면은 수시 전형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대, 그 한 자리를 이런 방식으로 채운 거예요. 이렇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하면서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었었죠. 원래대로라면 조국은 2029년 12월까지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고작 242, 8개월이 채 안 되거든요. 작년 2025년 8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을 포함시켰고 복권까지 부여하면서 피선거권이 그대로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사면과 복권은 다르죠. 사면은 형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복권은 박탈된 자격 자체를 되살려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동반자 관계인 조국에게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해준 겁니다. 그렇게 풀려난 조국이 나오자마자 출소 17일 만에 SNS에 올린 게시글이 77건이었습니다. 반성하는 자세 따윈 없었죠. 출소 당일 교도소 앞에서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자평하더니 출소 100일 만에 조국 혁신당 대표로 다시 복귀했고,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판에 평택 유권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피선거권 박탈도 결국 정치권력 앞에서 8개월 만에 다시 법 따위 우습다는 듯이 이렇게 나와서 저러고 있어요. 일반 평범한 국민이라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번엔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수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집을 갖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조국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자체를 끊어버렸죠. 근데 토론장에 나온 조국의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게다가 본인은 굳이 방배동 아파트 팔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허위 서류로 의전원에 지원한 자녀를 둔 사람이 토지공 개념은 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하는 그 장면을 봤다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니, 여기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냐고요? 네, 조국이 토론에서 말했습니다. 부동산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면 사유재산권도 제한할 수 있다.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고품질의 기본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자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 강남 재건축 앞둔 아파트는 끝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들한텐 나라 돈으로 임대주택을 주고 자긴 방배동 재개발 앞둔 고가 아파트 될 곳은 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러니 내로남불 끝판왕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토론장에서 황교안 후보가 물었죠. 네, 토지공 개념의 엄격한 기준이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겁니까? 조국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입으로 본인 방배동 아파트는 팔지 않겠다고 하고 있죠. 배우자 주식 문제에서는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지 배우자가 안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자 김용남 후보가 토론장에서 부부지간에 한쪽 당사자만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이 내로남불 덩어리는 기준은 모두에게라는 말과 본인 집은 팔 이유가 없다는 말을 동시에 토론장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사람이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평택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저러고 있네요.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본인만 빼고가 아니라 작년에 조국이 교도소 앞에서 꺼낸 첫마디를 기억하시나요?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자녀 입시 비리, 허위 서류, 감찰 무마,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유권자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는 한 적 없었거든요. 출소 17일 만에 SNS 게시글 77건을 올리며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해왔고 100일 만에 다시 당대표로 복귀했으며 지금 평택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로 또 다시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래요. 이런 사람이 다시 나온 나라, 이게 상식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게다가 토지공 개념은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하면서 그러나 본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을 외친 사람이 보인 자녀 입시에서 허위 서류가 쓰였다는 사실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은 복권으로 되살려주고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다시 정치 복귀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반대하고 토지 공개념이라는 사회주의 정책을 외치면서 표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판 장난 아니죠? 자, 지금 정부와 장관들, 여당의 권력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갭투자 등으로 서울 노른자 땅에 아파트 한 채 또는 다주택을 이미 가지고들 있죠.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은 내 집 마련조차 쉽게 하지 못하도록 초강력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해놨어요. 자, 조국도 이미 뱅배동 재건축이 유력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토지공 개념, 이들의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지금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평택을의 유권자라면 이 사람에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